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갈 잠재력이 보이는 그런 기업 5곳을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단순히 현재 배당을 주는 걸 넘어서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동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왜 주목할 만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냥 배당이 아니라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기대하는 전략이니까요.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안정성이랑 또 성장성을 같이 가진 곳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죠. 네. 오늘 볼 회사들은 각자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지 그 핵심 동력,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곳,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BIP 티커를 쓰네요. 네. 이름 그대로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에너지 운송, 저장 시설, 또 운송망, 데이터 센터까지 정말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사회의 필수적인 도로나 파이프라인 같은 걸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통행료 비유 좋네요. 이 회사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정성. 안정성. 네. 대부분 사업이 정부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꾸준하죠. 그렇군요. 10% 정도 되는데 벌어들인 현금 흐름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배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 꽤 많이 주네요.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성장은요? 배당 성장주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한 30, 40% 현금은 그럼 어디에 쓰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매력 포인트예요. 아하, 남는 현금은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쓰는데요. 특히 이 브룩필드는 시대의 큰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메가 트렌드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탈탄소화, 아니면 디지털화, 공급망 재편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던가 이런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투자를 통해서 주당 운영 자금, 이걸 FFO라고 하는데요. FFO요? 그게 뭐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FFO,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이나 인프라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의 감가상각 같은 회계상 비용 말고요. 진짜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그걸 나타내는 거죠. 아하, 실제 벌어들이는 돈. 그쵸? 이 FFO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배당을 줄 여력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연 10% 이상 성장한다. 와, 그러면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 FFO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연 5%에서 9%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오, 5에서 9%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 안정적인 배당이랑 미래의 배당 성장 가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야, 인프라의 안정성에 시대적 트렌드를 더한 성장 전략이라. 오,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너지 쪽으로 한번 볼까요? EQT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 중 하나라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EQT는요, 특히 생산 비용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미국 동부 에팔레치아 분지라는 곳에서 천연가스를 대량 생산하는 데 그 강점이 있어요. 저비용 생산. 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스를 운송하고 처리하는 그 미드스트림 시설까지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체 운송망이랑 처리 시설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비용 절감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생산한 가스를 직접 처리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까지 바로 운송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현재 배당 수익률 자체는 한 1.2% 정도라서요. 방금 본 브루크필드보다는 좀 낮아 보일 수 있죠. 1.2%면 확실히 현재 배당만 보면 매력이 좀 덜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인가요? 바로 그거죠. 네. EQT를 이해하려면 지금 당장의 배당률보다는 이 천연가스 시장의 거대한 변화, 이걸 봐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요? 네. 미국이 지난 10년간 LNG, 아시죠? 액화천연가스. 네,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미 가동 중인 수출 설비 용량도 어마어마한데 추가로 지금 짓고 있거나 승인 대기 중인 용량도 엄청나요. 와,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군요. 근데 수요도 그만큼 따라줄까요? 그게 문제 아닐까요? 그게 핵심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새로운 산업들이 막 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2030년까지 하루에 100억에서 180억 입방피트. 이 정도 추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와, 180억 입방피트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QT 같은 저비용 생산 업체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스 가격 오르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배당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한 현금 흐름이 생길 거고 그게 배당금의 아주 큰 폭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잠재력에 주목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의 좀 낮은 배당률 뒤에 숨어 있는 그 미래 성장 가능성,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주자는 리얼티 인컴입니다. 티커는 O, 알파벳 O 하나네요. 네, 아주 유명하죠. 월 배당의 대명사. 맞아요. 세계 최대 규모의 리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소매 상점들, 물류센터 같은 산업시설은 기본이고요. 카지노, 데이터 센터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핵심 경쟁력, 그게 뭐냐면요. 핵심 경쟁력이요? 네, 바로 순임대차 계약, 넷 리스라고 하죠. 아, 네, 리스, 순임대차 계약.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세입자가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건물 유지 보수비, 재산세, 보험료 같은 부대 비용까지 거의 다 책임을 지는 계약이에요. 네, 세입자가요? 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거죠. 아주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건물 관리는 세입자가 알아서 다 해주는 진짜 속편한 건물주인 셈이에요. 와, 그건 진짜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의 꿈의 계약 조건 같은데요.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안정적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 회사는 배당금을 매달 준다고요? 야, 이건 정말 독특한데요? 맞아요.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통장에 딱 찍히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죠. 그럴 것 같아요. 현재 배당 수익률도 5.4%로 꽤 높은 편이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무려 111분기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왔다는 기록이에요. 111분기요? 잠깐만 계산해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배당금을 한 번도 안 깎고 계속 늘려온 거죠. 와, 111분기 연속 인상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꾸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순임대차 계약 말고 다른 비결도 있나요? 또 하나는요. 우량 기업들하고 주로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점이에요. 매각 후 재임대, 세일 리스백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기업들이 이제 자금 확보 같은 걸 위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리얼티 인컴에 팔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 장기간 빌려서 쓰는 방식이죠. 아, 거래 상대방이 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니까 임대료를 못 받을 위험이 아주 낮죠. 이런 전략들이 잘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매달 배당을 그것도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늘려왔다는 점. 아,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티커는 MAIN이네요. 이건 좀 생소해요. 비즈니스 개발 회사, BDC라고요? 이게 뭐 하는 회사죠? 네, BDC. 이게 뭐냐면요.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회사들에게 맞춤형으로 자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투자 회사예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보통 연 매출 한 1,000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요 사이 기업들에게 대출, 그러니까 부채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죠. 아, 그러니까 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시장을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상당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걸로 추산돼요. 2조 달러요? 와... 네, 은행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 시장은 더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메인스트리트 캐피털은 바로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꽤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보통 한 10% 초반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측면도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히 그냥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은행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하, 물론 그만큼 아주 철저한 기업 분석하고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겠죠. 그렇겠네요. 메인스트리트의 또 다른 특징은요. 단순 대출 이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그 기업 가치가 오르면 추가적인 이익, 그러니까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 대출 이자에 자본이득까지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거군요. 이 회사도 배당을 매달 주고 꾸준히 늘려왔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특별 배당금도 가끔 준다고요. 네, 맞아요. 메인스트리트도 리얼티 인컴처럼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오호, 상장 이후에 배당금이 132%나 증가했을 정도로 성장세도 꽤 가파르고요. 132%요? 와, 네. 게다가 이제 투자 성과가 좋을 때는 분기별로 특별 배당금이라고 해서 뭐랄까 보너스처럼 추가 배당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네.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의 미래 배당 성장 담재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은행 아닌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이렇게나 트고 또 거기서 기회를 찾는 회사도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업입니다. 미드 아메리카 아파트먼트 커뮤니티, MAI네요. 이 회사도 리츠인데 아파트에 집중 투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랑 남동부, 우리가 흔히 선벨트라고 부르는 지역 있죠? 네, 선벨트. 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 지역에만 1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와, 10만 가구. 왜 하필 그 선벨트 지역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성장성 때문입니다. 성장성. 네, 이 선벨트 지역은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인구 유입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일자리 증가율도 높고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곳이죠. 아, 사람이 계속 몰려드는 곳이군요. 그렇죠. 물론 지난 몇 년간은 좀 저금리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세가 잠시 좀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임대료 올리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건가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4.3%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최근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 건수가 줄어드는 등 공급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어요. 아,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네, 반면에 선벨트 지역의 인구 유입이랑 고용 증가는 여전히 견조하고요. 즉,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 증가 속도가 느려지니까 앞으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하, 그럼 수요 공급 균형이 다시 임대인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신호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MAA는 단순히 기존 아파트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개발도 하는군요. 네, 이 프로젝트들이 다 완료되면 추가적인 수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의 임대료 상승이랑 또 신규 개발을 통한 수입 증가,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배당금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요. 선벨트라는 그 성장 지역에 집중하면서 임대료 상승과 신규 개발이라는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곳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브룩필드는 인프라의 안정성에 메가트렌드 성장성을 더했고 EQT는 미래 에너지 수요 변화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 리얼티 인컴은 그 독보적인 계약 구조랑 월배당으로 안정성을 자랑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성장하는 3호 대출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드 아메리카는 인구 이동 트렌드에 기반한
임대료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네요. 야,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회사들의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은요. 현재 배당을 지급하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배당 성장을 이끌어갈 명확한 촉매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장 촉매제요? 네. 예를 들어 브룩필드의 메가트렌드 연계, EQT의 LNG 및 AI 수요 증가, 리얼티 인컴의 그 강력한 계약 구조, 메인스트리트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성장, 또 MAA의 선벨트 인구 증가와 공급 둔화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성장 촉매제인 거죠. 아,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률 숫자만 딱 볼 게 아니라 그 배당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 그 배경에 있는 성장 동력이 대체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큰 그림, 그리고 개별 회사의 전략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성장 과실까지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성장 촉매제를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5기업 이야기가 배당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 성장에 관심 있는 당신에게 이 정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다양한 성장 동력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처를 볼 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는 배당 수익률과 미래 성장을 이끌 그 촉매제의 잠재력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오, 뭐 정답은 없겠죠.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색에 참여해 주셔서